오늘 요거 한마디 하려고 사실 좀 킹감이 없잖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2-3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영재고나 KMO나 이런 심화 수학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생기는 현상이 좀 있어요. 요거는 학생들 좀 나이가 든 학생들이면 공감을 할 텐데 이런 공부들이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허세입니다. 제가 뻔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쭉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쩔 수가 없는 게 남들 정석 공부하고 단순히 교육 과정 하는데 나는 컴퍼스하고 작도를 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쟤는 연필로 끄적이면서 문제 푸는데 나는 작도를 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일부러 도서관 가서 정수나 대수 공부는 안 하고 기하 공부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하는 컴퍼스하고 자를 쓰면은 무슨 내가 피타고라스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허세가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좀 민감했던 주제들 중에 하나가 영과고 출신들에서 영과고 출신이 아니라 그냥 뭐 많은 이공계에서 좀 등장했던 현상, 이공계 문제점 중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논문이나 실험에서 기대 효과 부풀리기라고 아세요? 요거는 약간 이공계나 이쪽이 뭐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바이오 쪽에서 많이 그렇죠, 여러분. 바이오 쪽 같은 데서 사실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이 논문이나 실험으로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되게 부풀려 가지고 스타트업 투자를 받는 현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저희 AI 붐 일었을 때 이공계 사람들이 AI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니까 말을 되게 논문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되게 VC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창업 투자 지원금을.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 투자 업계에서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저희 나라 이쪽 AI 시장이 한번 다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요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가 요 허세인데 근데 요거를 가속화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나온 거 중에 그냥 요거는 제 생각이에요. 한과형에서 만든 전형 중에 장영실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제가 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장영실 전형이라고 되게 좋은 전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실험이나 독자적인 연구, 뭔가 뭐 이렇게 체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다각면으로 좀 학생을 파악해서 학생을 뽑겠다. 그거를 만든 게 이제 한과형의 장영실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훌륭해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영재고에 필요하고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되는 전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실험이나 연구를 하려면은 최소한의 기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의 기반 지식. 그 기반 지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논문에 미적분을 쓸 거면은 어느 정도의 고등수학까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물리학적이나 생물학적 내용을 쓸 거면은 최소한 고등학교까지의 물리학이나 뭐 생물학 그쪽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학원 업계나 이 장영실 전형 자체를 노리는 친구들을 보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 전형을 위해서 실험이나 연구를 있어 보이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영실 전형 학생에 이거를 준비하는 좀 과대포장 섞어서 한 80% 학생들이 보면은 대부분 좀 있어 보이게 하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게 전혀 없어도 연구를 할 수 있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아는 거는 쥐뿔도 없는데 논문이나 실험 보고서를 쓴 거 보면은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한 업체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등장했어요. 이거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에 제일 핫한 곳이 어디냐면 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학원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특히 목동이나 좀 업체들 보면은 장영실 전형을 준비해주는 학원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실험이나 연구는 본인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본인이 그 실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주제를 찾는 순간, 그것도 중학생일 때, 이거는 사실 요 허세라는 영역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벌써부터 논문이나 실험에서 기대효과 부풀리기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영재고 과학고 꼭 가야 되나? 약간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영재고 과학고를 가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잘못된 고민이고 그냥 내가 이과에서 잘 하려면 심화 공부인 영재고 대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좀 입각을 해서 내가 서울과고를 대비하든 뭐 경기영재고를 대비하든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과형 장영실 전형은 내가 이것만 준비해서 여기를 못 갈 경우에 지금까지 한 공부가 의미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 애들 공부한 거 수학 같은 거 보면요. 제가 많이 본 것들 중에 적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중적분이랑 다중적분 기호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학 수학 아니면은 진짜 최소한 미적분까지 안 배웠는데 수학 내용에 대해서 논문 자체를 쓴다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 수학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고등 수학까지도 돼 있지가 않은데 애들이 논문을 써요. 과학 논문? 물리학에도 수학 연구가 있어요. 물리학도 수학 공식을 쓰잖아요. 애들이 수학을 모르는데 공식이 이미 그 논문이나 이런 데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그거를 대비를 시켜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좀 도를 넘은 것 같거든요. 이쪽 전형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올림피아드 실적으로 뽑으면은 그냥 내가 수학 실력이 좋으니까 간다인데 요즘에 이거를 보면은 누가 챗GPT를 잘 쓰고 누가 구글링을 더 잘하고 누가 사교육 업체를 더 잘 쓰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기 위한 업체들이 뭐가 있냐면은 전람회하고 발명대회 준비해주던 학원들 있죠. 그러니까 이쪽 학원들이 다 이제 장영실 전형으로 덤비더라고요. 애들이 조그마한 포트폴리오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를 다 장영실 전형으로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장영실 전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그냥 있는지 알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장영실 전형을 여러분들이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는 대비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3 때 자연스럽게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써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전개가 돼야지 내가 장영실 전형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영재고 과학고 대비가 되게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대놓고 뭐라 해서 좀 죄송한데 장영실 전형에 무슨 모임도 있어요. 그렇게 그거를 준비하는. 근데 이제 이 전형은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학생을 뽑는 거지. 네. 얘를 무슨 뭐 논문을 잘 쓰려고 준비를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한과에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허세가 커버리기 때문에.
이 논문 실험에서 기대 효과 부풀리기를 어릴 때부터 해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뭐 막판이니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혹시라도 장영실 전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거나 어디서 좀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기존에 정말 훌륭한 어느 정도 대학 교수님한테 점검까지 받은 그런 논문급의 내용이 있지 않은 이상은 준비 자체를 안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장영실 전형 2학년에 보낸 엄마 동네 입시계 여왕 되었습니다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엄밀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장영실 전형에 대해서 저는 신뢰도 자체도 좀 의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합격생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나 논문 같은 거를 봤을 때 뭐 한과형의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무래도 이공계고 뭐 다들 이공계 나오신 분의 논문은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텐데, 와 이거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더라고요. 뭐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도. 그래서 좀 요 전형은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은 학생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게. 학생들이 또 이 전형을 좋아하는 게 공부를 안 해도 네이버 검색만 하면은 논문같이 하나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또 장영실 전형을 고집을 해요. 네, 그래서 좀 되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조금 더 팩트 있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다. 저는 그 학원은 그냥 거기서 영대위를 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원들은 되게 좀 조심하셔라. 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되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웃긴 게 뭐냐면, 저하고 좀 친한 학생들이랑 좀 제자들 중에서도 장영실로 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차마 방송에서 얘기를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학생들도 있는데 뭔가 제가 제 학생 뭐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은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어차피 이거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라도 봤으니까 좀 주변에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이거 준비한다 하면은 그냥 냅두시고, 좀 친한 사람이 이거 뭐 좀 막 준비한다 하면은 약간 조금 말리시는 거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말이 오늘 너무 셌나요? 저 또 무서운데. 저 이거 욕먹는 거 아닙니까? 자, 저 요즘 맨날 오들오들 떨거든요. 괜찮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도 좀 뭔가 쎄하지 않아요? 되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전형 같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그래가지고 뭐 어디 사교육 업체에만 배부르겠다 속으로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직도 의문이에요. 한과형에서 이거를 알 거고, 그리고 한과형의 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장영실 전형 애들을 직접적으로 깠다는데 저는 그래서 장영실 전형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수업 시간에 대놓고 얘기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대놓고 얘기하면 그 애들끼리 또 떠들어서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입시 설명회 보니까 늘린다 그러길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 허상만 가득한 모자란 전형은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학생들도 많아요. 제가 봤던 학생들 중에 무슨 나비 형광체인가? 뭐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입 떡 벌어지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불나방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 준비하면은 1명만 성공하고 99명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입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합격된다가 아니라 망가지는 전형이에요. 망가지는. 제가 그래서 이걸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격하면 되죠. 아니 합격하면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불합격되면은 애가 망가져 있어요. 요 전형만 준비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장영실 전형 합격자들이 잘 적응하나요? 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또 일반화할 수도 없는 게 어떤 학생들은 잘하고 어떤 학생들은 못하겠죠.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전형도 어떤 학생들은 잘하고 어떤 학생들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학생들이 뭐 잘한다, 잘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네. 근데 그냥 이 전형 자체가 좀 많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괜히 또 뭐 제가 장영실 전형 붙은 애들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저 속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막판에